위에 거부터 해서 청나라 서론은 왜 중요하냐면요, 그 정권을 전부 다 정리를 했는데 그 정리가 정반합의 정리야. 정반합의. 그 위에 시대들의 그 정리니까 대개 보면은 긍정 아니면 부정 쪽으로만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청나라는 긍정 부정 이렇게 하면서 자기 의견을 첨부를 해. 그래서 청나라 거가 좋아. 예를 들어서 여기가 그런 말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여기인이 있잖아요. 서여기인은 송나라 때는 논소급인이 돼. 논소급인은 서예를 논하면서 사람에 이른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예를 논하면서 사람에 이르니까 사람이 추가된다고. 따라서 논소급인의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인품과 서건기야.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주장했냐면은 소식을 이게 주장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소식을 그렇게 숭배했는데 추사는 걷다가 문자양을 하나 더 넣은 것뿐이라고. 그래서 문자양 서건기라고 한 것뿐이라고. 근데 그거 출처가 소식이야. 그리고 또 그때는 또 문인들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울렸었어. 그 뒤에 논소급인을 쭉 하면서 원나라를 넘어서 명나라 그 항목에 이르러서 절정을 이루었는데, 항목은 또 그 유학적인 사상으로다가 서예를 정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조명부를 타켓으로 놓고 무지하게 까. 그런데 청나라 오면 달라져. 논소급인 그 위에 한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끝에 그런 얘기를 해. 서예하고 인품하고는 필수 관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말이 맞는 말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비근한 예를 두면 바로 이런 거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청나라 서론이 상당히 중요하다. 위에 거를 쭉 하면서 분석하면서, 지금 이 사람도 주성현도 보면 우회를 분석하면서 자기 관점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 그죠? 이 사람도 지금 요거 발등법을 정리하는 거야. 우이고래 지필 제1요결 소위 발등자 염날, 원래 염압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은 날이라고 썼네. 구개 저 도송시하라 근유 이 삼지 지필 명소이지 반흔기 좌의 장허 지그 부지 발등법 소지 첨 명지상 삼지 도송 왕래이다. 이 사람들 우리는 무명지라고 그러는데 얘들은 명지라고 그러는 거, 그런 것도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할 때 내가 참 어려워서 옛날에는 첫째 손가락, 둘째 손가락 이렇게 했어 내가. 그러다가 조금 여기서 또 바꿔가지고 그냥 엄지, 검지, 식지, 무명지, 소지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잖아, 그치? 약진도 있고 뭐 아무튼 뭐죠. 아무튼 글로 쓸 때 그게 어려워. 자, 발등법은 옛날부터 그 지필의 제일 요결이었다. 뭐 이거는 내려온 것이고, 이른바 발등이라고 하는 것은 염날, 이게 압이라고 보통 돼 있어. 염압, 국의 저성, 이걸 칠자법이라고 그러는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이 되잖아. 저게 누구냐 이후주가 저걸 칠자법이라고 했거든. 근데 글자는 여덟이야. 그러니까 팔자법이라고 해야지 맞는 거라고. 그래서 내가 뒤에 가만히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니까 무명지를 안 넣어서 그러지 않는가 싶어.
왜 그러냐면 글씨를 쓸 때 다른 거는 전부 다 붓에 닿잖아요. 근데 무명지는 안 닿는 거거든. 소지. 네. 마지막.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 그러니까 아무튼 팔자법인데 칠자법이라고 이걸 칠자법이라고 그래. 쓰기는 8개를 쓰고. 근데 하나하나를 또 뒤에 또 설명을 한다고 또. 그럼 분명히 팔자법이어야지 되는데 그거 내가 어느 주에다가 그렇게 써놓은 게 있어. 자, 근래에는 이거 근하면 되게 근래 이렇게 쓰는 거가 제일 좋은 것 같아. 네. 최근 한도 좀 그렇고 가까이는 또 더 그렇고 근래 하면은 제일 맞아. 근래는 세손가락으로서 이거 붓을 잡는데 세손가락으로 붓을 잡는데 그 명지하고 그 소지 두 손가락이야. 무명지하고 그 소지 두 손가락은 반대로 오히려도 좋고 반대로 오히려 나는 오히려라고 썼는데 흔기는 저 치켓으로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반대로도 괜찮아. 반대로도 괜찮고 이게 작용과 반작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딴 거를 위에서 이렇게 하잖아. 근데 이 두 손가락은 밑에서 이렇게 올리는 작용을 한단 말이야. 이 세 손가락. 그래서 그 반자를 반대로. 근데 반대로는 좀 그래서 내가 오히려 그냥 그렇게 했다고. 사전에 다 나와. 오히려 반대로 그거 다 써도 되고. 그러면서 스스로 장허의 그 극이다. 손바닥을 비우는 극치다. 이렇게 일컬었다. 근데 그 부지 발등법을 그거 알지 못하는 것이니 소지는 그 무명지 위에 붙인다. 그리고 세 손가락으로서 도성 인도하고 뭐 이렇게 보내고 왕래할 뿐이다. 그러니까 세 손가락 잡을 때 그러니까 요건 당구법이라고 그래. 당구법.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 당구법 쓴다. 그래서 당구법하고 발등법하고 다르다라는 얘기를 그렇게 좀 얘기를 한 것뿐이야.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야. 당구법은 하나 잡는 거 아닌가? 쌍구법. 연필 잡는 걸 당구법이라고 생각하면 돼. 쌍구법은 그 발등법이고. 네. 그러니까 발등법은 쌍구법. 그래서 쌍구 발등법이라고 그래. 네. 무슨 네, 쌍구법. 이건 쌍구법이라. 그 뒤에 설명이 나오네. 경유 사지 제 배관 상자 배관상자 그 불을 끄면 되잖아. 장하이 도성 저거야. 그 가스면서 때문에 그래. 자네같이 아주 예민하고 이렇게 원래 그 감성이 예민하고 마음이 착한 사람이 저런 거 잘 다쳐. 내가 말해도 부끄러워 죽겠네. 연우 선생님 있으면 옆에서 그럴 거야. 그래 우리는 무술이라서 괜찮아 이래. 보고 싶어 우리 연우 쌤. 아유, 맨날 둘이는 그래서. 죽기 전에 보겠지. 아유. 그게 사람이 자꾸 미련을 벌써 하면은 늙은 거야.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저렇게 오라면은 괜히 그냥 있는 사람을 안 찾고 없는 사람만 찾잖아. 나는 되도록 말 안 하잖아. 있을 때 중요한 거야. 김없이여 우군 전어 진다 후인 유의자 절소 사옹 종 서계해 삼장비 오차 상탄 해인 부른대라. 다시 그 네 손가락으로서 필관에 그 배열 배치하는 거가 위에서 가지런히 배치하는데 장하이 어찌 도성 저거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손가락을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요렇게 네 손가락을 같이 이렇게 잡으면 악필법처럼 돼버리는 거지.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 지금 요거 반작용이 안 된다는 얘기야. 도성적 이런.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은 요렇게 잡잖아요. 붓을. 요거는 작용이고 요거는 반작용이야. 작용 반작용.
이게 돼 있어서 딱 이렇게 잡아줘야지 되는데 내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그냥 꽉 잡아버리면 아필법이 돼버리죠. 그럼 이게 제치는 거 위로 가는 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글씨만 이렇게 미는 거지 이렇게 되는 것을 못하는 거지. 그 얘기야. 그 법은 우군 왕이자한테 그 시작됐는데 전어 진당 이것이 그 진당에 전해져서 불리는 유의자 여기에 뜻을 쓴 자가 그 뭐 절대로 적다 아주 매우 그 절대로도 저 절자가 어떤 때 뭐 매우가 좋아 매우 적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서 절다 많을 따자 그 번역할 때 그러면 절대로 많다 이렇게 되거든. 절대로만 않으면은 근데 절대로는 쓸 때가 부정문화만 쓰는 거야. 절대로 없다 절대 뭐 이러는 것이지 긍정문에서 쓰는 게 아니거든. 그죠? 근데 아는 사람은 저걸 절대로 밖에는 모르면은 그 다음은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찾아보면 매우 뭐 아니면 뛰어나다 이런 뜻도 다 있어. 그러니까 매우 적다 이렇게 하는 거가 맞지. 내가 그렇게 해석했나? 절대로 적다. 매우 적다. 절대로 적다 하셨어요. 그거 고쳐야 돼. 지금 그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 네. 시간 말한 것이. 그러니까 이게 참 아는 게 아니고 참 어려워. 사홍은 저거 동기창이고 서계는 그 서호야. 사호는 그 서호의 그 삼장비에서 이것을 깨달았는데 상자는 뭐 그 오히려 상자지. 오히려 그 해인 다른 사람이 그 벽은 바라는 거야. 이해를 그 바라나 얻지 못함을 탄식하였다. 근데 잘난 척을 하고 싶은데 그걸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지, 그치? 응. 동기창서 보면 그 썰레발 중에 그 대왕 중에 한 사람이야. 화산에서 이렇게 보면 뭐 아는 건 많고 그러는데 그 사람 장사꾼이니까 더 그래. 근데 많이 알고 많이 뭐 하지. 근데 난 그것이 동기창 글씨 난 별로 어떤가? 자네는 소설은 좋아하던가. 그러니까 소설 글씨가 보면 힘이 없잖아. 자세히 못 봤어요. 딸은 일부러 막 따라 쓸 건 아니고. 자기가 또 그걸 또 삭사 썼고 네, 하는데 자기는 그런 글씨를 좋다고 그러는 거야. 저 미블에서 저. 근데 난 미블 자체를 싫어하니까 그렇게 가볍고 아니면 약간 천근한 거는 난 아예 그냥 좀 싫어. 안 맞아. 그게 나쁘다 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좀 나는 내 성장에 좀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안 맞는다고 여러분도 안 맞는다 그러지 마. 네. 그건 안 좋은 거니까. 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많이 보고 내가 느낌이 있고 또 나를 알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서 판단한 거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뭐에서 이렇게 배웠었으면은 어디에서 등록했었으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근데 그 뒤에 조심할 것은 쉬운 데서 등록하면은 짧고 병폐가 막 나와. 그러니까 그 병폐가 많이 나. 그러니까 잠깐은 좋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거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한테 배울 때가 그런 거가 더 많아. 그거는 육필이잖아. 옛날 것들은 안 보이거든 잘. 목적이라도 쓴 것이 잘
모르거든. 근데 현대 사람들하고 가까이 좀 호흡을 같이 하고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 쓰는 거를 보니까 이게 금방 흡수가 되니까 금방 빨리 따라오게 된다. 근데 따라오는데 뭐가 조심해야 되냐면 습기도 같이 들어와요. 이렇게. 그걸 제일 한탄한 사람이 황정경이잖아. 황정경은 주월한테 20년간 배워가지고 20년간 그 습기를 못 벗어났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맨날 쓰는 거는 속기가 없어야 된다, 뭐 한다, 뭐 속기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소식 같은 사람들은 속기는 없잖아, 그치? 근데 소식이 배우기 어려워. 그 사람이 돼야지 되잖아, 거의. 썩이 같은 거. 난 그래도 그런 사람이 난 좋은 것 같아. 미술도 쉽게 배울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속기가 더 빨리. 왜냐면 손장난을 많이 하고 붓장난을 많이 하니까 모양새는 좋고 잘 빠지고 멋있는 것 같지만, 그러니까 미불글씨로 하면 저런 글씨는 절대로 못 나와. 어떤 정정당당하고 뭐 어떤 이런 못 나와. 꾸미고 저렇게 하지. 차라리 나는 못생겼어도 난 저런 글씨가 난 좋다고. 나는 심리관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선비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조선비가 뭐 격이 좀 좋지만 그런 걸 잘못 쓰고 하면 내 예서 같은 거 저런 맛은 전혀 못 나온다. 그 그리게 되고 그게 미국하고는 통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런 맛이 절대로 못 나오지. 조선비 써가지고서 이런 맛 이런 거 못 나와. 이렇게 삽기와 이렇게. 저거는 한예 같은 거 다른 거 뭐 을령근이 무슨 장천비 이런 거 해서 나오게 돼. 그래서 뭘 배우고 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몰라. 근데 글씨를 써본 사람은 이제 나중에 보면 그런 건가. 근데 그것도 운명이야. 근데 거의 갑순이는 어떻게 생각해? 조전비는 거의 안 쓰는 것 같아. 서다니서. 그런 것 같아요. 운명이. 그러니까 그 눈을 뜨려고 하면은 벗어나려고 하던가 눈을 뜨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 공부를 해. 공부해야지. 그걸 하지 않으면은 못 벗어나고 몰라. 그 내 말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오히려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배워가지고 빨리 가서 시험 받아야지. 이런 것만 생각한다. 옛날에 내가 초창기 강의할 때 하는데 그거 많이 이제 내가 얘기해줬어. 지금 이렇게 해서 내가 좋다고 그러는데 지금 빨리 가서 시험 받을 생각하기죠? 약 올리는 거지. 근데 그거 어려워. 그게 참. 그 딛고 넘어가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작서, 종평정, 일로 잡기, 즉 결체, 심포문, 분류어, 공활, 서봉. 꼭 이렇게 서보가 나와. 초합, 분포, 단구, 평정, 험절시후, 복기, 평정. 그래서 내가 이걸 다 찾아가지고 이걸 난 또 서버를 봤으니까 여기서 중간에 뭐 생략이 보인다는 거 아니면 좀 잘못 인용한 거 이런 거 다 바로 잡았다고 내가. 그 뭐 줄을 보면 알아. 그러니까 이 주가 상당히 공부가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은 이 글귀가 좋다고 해가지고 이 글귀를 잘못 쓰면은 틀릴 수가 있어. 서보 원문을 보고 서보를 인용해서 작품을 한번 모르는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인용한 거 저 글귀가 좋다고 해서 그걸 쓰면 틀릴 수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목은 서보라고 그럴 거 아니야. 그치? 자, 글씨를 쓸 때는 평정한 이런 길로부터 작기, 기초를 삼으면 결체가 심원, 매우 깊고 편안한 평온도 좋고 안온도 좋아요. 그래서 분류, 공활, 공활은 비거나 매끄러움에 빠지지 않는. 평정에 서우면 좀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보의 이르기를 처음에는 분포를 배우는데 단지 그 평정함을 구한다. 이제 구한다. 저것도 참 어려워.
구한다 물론 맞지만 구하는 게 뭔가 난 추구 같아. 근데 추구하는 데면은 조금 말이 조금 평정함을 추구한다 그러면 구한다고 조금 의미가 조금 다르지. 다른가? 나도 추구라고 썼구나 이거. 그리고 물론 어떤 때는 구한다고 했었지만 어떤 때는 추구한다는 거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한 설명이 될 수가 있어. 저 구자가 많이 나와. 화학은 어떻게 생각해? 예, 추구하는 게 좋은데. 추구. 그냥 구하면 이렇게 나오잖아. 예. 근데 뭐 다 추구라고 쓸 거는 어떤 때는 그럴 때도 있지만 네. 그런 것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네. 또 험절 이후에 또 다시 평정함에 돌아옵니다. 글씨를 써야 되는데. 근데 이렇게 돌아오는 거가 그렇죠. 지금 말로는 이렇지만 실은 저번 언젠가 말랑 같이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를 나누는데 험절까지 가본 사람은 거의 없는 거야. 그러고서 말로는 이렇게 뭐 하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장자 같은 거 읽으면 좀 방탕한 생활도 해볼 수가 있잖아, 그지? 근데 서양가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방탕 그 지멋대로 저런 식으로다가 막 놀고 그래본 적이 없다. 그대로만 쭉 나온 거지. 그러니까 몇십 년 글씨와 이렇게 푹이 갔잖아, 그지? 그런데 거기에 무슨 뭐가 말로는 이런 말 듣고 자기가 걷다가 적용시키려고 하지만 자기는 험절한 적이 없는데 거 가보질 않았는데 무슨 또 평정으로 돌아와. 원래 평정인데 내 말 그렇지 않을까? 네. 한글은 더 그렇잖아. 한글 처음 배워서 곱게 수놓다가 계속 수만 났는데 무슨 험절이 언제 갔었어. 그러니까 변화가 안 나오는 거지. 너무 무지막지하게 까는 건가? 그러니까 내 말은 한 번 정도 그런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론이 좋은 건 좋은데 나의 경우를 갖다가 맞추려고 하면 하나하나 생각을 해볼 수 반추할 수 있어야지만 그 이론에 따를 수 있고 그 이론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해봤으니까 지금 저런 평정함이 많이 좀 그렇게 돌아오지 않나? 네, 그지? 예.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론과 이렇게 실기를 병행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 여기를 안 했구나. 거기에 판체지의 인요 접 함접 유기세 기흘 유돈절 사진 일려 진행초 방불류 산자서기 수고인서 개이 기탕 우이주 불치평적 연우이 초학설법 불감초승이 상가라. 되게 그 판체 이거는 판체하고 또 몇 개 있다고 그랬었죠. 그 네 개야. 네 개가 있는데 강시할 때 인변에 쓰는 거. 그건 뻣뻣하다. 그리고 이거는 그리고 따이 그 어리석을 그거는 어리석은 거. 이거는 판에 박히는 거고 채는 막히는 거. 이 네 가지가 병폐거든. 그러니까 많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묶어서 알아라. 내가 맨날 그러지. 판에 박히거나 막히는 것을 일컬음이 아니니 이것은
첨적 맞물려서 있는데 그 기세가 있어야지 되는 것이고, 또 일으키고 그치는데 돈절, 그러니까 돈절 붓을 잠시 머물렀다가 꺾는 그런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진, 진설을 쓰는데 만약 진설을 쓸 때 일 하나같이 행초, 행서 초소처럼 쓰는 것처럼 해야 비로소 분류 산자. 산자는 상가치같이 제일 낫다고 그랬었죠. 네. 주산알이라고 내가 옛날에는 네. 주판알 뭐 이렇게 했는데, 주판알은 바둑알 이런 것은 좀 그렇지만 그거는 점에 불과하지. 동그라니까 점식이라고. 근데 이런 걸 얘기할 때는 피렉이잖아. 피렉은 산가지가 맞다 하는 얘기라. 그렇지? 네. 일정하게. 그래서 내가 바꿨어. 산가지 글씨와 같지 않을 따름이다. 그러니까 해설을 쓸 때도 행초서가 거기에 넣어야지만 일률적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써야 돼. 하석의 해설 같은 거 정말 그런 걸 많이 느껴. 특히 하석의 장음묘 묘지 같은 경우 보면은요, 그게 집 한 채 주고 샀다잖아. 그게 이놈 여기 뭐 장사해서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주막에 그거가 있는 거야, 탁본이. 그래서 아버지한테 뭘 사오라고 돈 줬는데. 돈 줬는데 주막에 먹으면서 그거를 다. 근데 지금 그것이 상해박물관에 있어. 지금 이거 같다. 그러니까 나도 북이서 이런 것도 많이 썼었잖아. 옛날에 많이 쓰고 했는데 이런 걸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뛰어나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지금 여러 가지 이렇게 보니까. 그러고서 이걸 내가 자세히 보니까 정말 이거는 환기 같은 게 많이 있지 않나, 행서필이가. 그리고 거의 보면 6필에 가깝지. 그러니까 집 한 채 저런 걸 집 한 채 주고 살만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써보면은 북에서 지금 막 날카롭게 이렇게 쓰고 이러는 거가 얼마나 헛된 짓인지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하석이가 얼마나 글씨를 잘 쓰고, 내가 보면 청나라 최고라고 생각하거든. 그리고 지금 그리고 뭐라고 그러나 그 조체라고 그러나 아니면 뭐더라고 하는데 중국에 왜 인쇄체처럼 이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 그렇지? 그게 전부 다 하석의 체야. 아까 북이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 하석이가 또 말년에 13경 주소까지 이렇게 하고 그랬었거든. 명조체처럼 이렇게 하는 거. 예. 송조체라고. 그게 하석이체라. 차별성이 있죠, 확실히. 그 상해박물관에 있어. 나 상해박물을 사고 봤는데 그걸 이렇게 직접 보는 거하고 또 이거하고 또 다르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보여줘서 한번 봤으니까 상해박물관 갈 일 있으면 그런 걸 보라고. 그러면 벌써 눈이 확 달라져. 그럼 여태까지 내가 알고 있던 북이서와 이런 어떤 허망함이 싹 없어진다. 그리고 한순간에 하는 순간에 그냥 바보야. 바보의 깨달음.
그게 공부야. 갑수도 여기 와서 나하고 공부하면서 그런 게 몇 번 있었지? 있었대. 수고인서 비록 옛날 사람 글씨라 모두 옛날 사람 글씨가 모두 기탕은 기하고 질탕하다는 거가 제일 좋아 해석이. 기하고 질탕함을 주로 삼고 평정함을 취하지 않았으나 처음에 그 설법을 배울 때 이 법도 말하는 걸 배울 때 감히 초승이 상자라. 그 초승은 이제 어떤 수레를 감히 뛰어넘으니까 옆등을 말하는 거야. 단계 뛰어넘어서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처음에 평정함을 저렇게 하라 그렇게 썼으니까 계속 그렇게만 했었지 한 번도 그렇게 혐절 지금 아까 내가 말한 거야. 그러니까 험절의 경지에 그렇게 가지 않았었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면은 다시 평정에 돌아올 수가 없잖아, 그렇지? 올라간 적이 없는데. 그 마을이 좋다는 거가 좀 조금 그 험절에서 조금 온 거라고 평정으로. 그러니까 눈에 확 그런 게 보이잖아 전체적으로. 다 돌아오진 않아. 아무튼 그렇게 해서 그걸 10년 그렇게 하고 나면 그것도 참 대단한 일 아니겠어, 그지? 대단한 일인데 누가 그렇게 한 거야. 근데 재밌는 것은 사람이 무슨 일을 하면은요 옆에 파리들이 많아. 파리가 윙윙거리고 아무튼 뭐 많다고. 근데 그 파리도 예를 들어서 음식을 다 해놓고 아니면 뭐 해서 이게 다 끝났다 그러면 파리가 싹 없어진다? 그런 경우 많지, 그치? 옛날 지하철 갈 때 나랑 그렇게 약속을 하고서 그렇게 해서 그때서부터 시작한 거였거든. 그럼 내가 뭐 10년 됐을 때 내가 그 글씨가 당신은 저 글씨가 좋으니까 그런 걸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왜 그래 학문이 안 되니까 급전. 근데 나중에 요번에 가서 하니까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옆에 저력이나 이 사람들이 좀 듣더니 이게 무슨 무협 고수 얘기하는 것 같대. 선문답하는 거. 그 사람도 몇십 년 같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마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철교는 이렇게 이론으로 해서 이렇게 많이 하고 나 지금 철교에서 통한다는 거야. 이렇게. 그 경지가. 그럴 때 옆에 파리들이 낄 필요가 없는 거야. 지금도 뭘 가서 누가 그렇게 계획 잡아서 그렇게 하는 사람 어디 있고 그런 원대한 뜻을 하는데 가는 순간에 될까 안 될까 뭐 이러고 저러고 파리들이 많이 끼잖아. 그거 그러니까 나는 아예 안 나타나고 나 혼자 공부하잖아, 그치? 팔이 싫으니까. 그러니까 뜻이 있는 사람은 가는 거야. 가다 보면은 추나 추동 다 맞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일일이 그거 다 민감할 필요 없어. 그냥 그런 거지. 갑수는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알지? 그거 중요한 거. 자기 그 지조를 버리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 그게 더 중요해. 흐름을 유지하는 원장서 요교 칠탕 세혹칭 기 자참 일법 부지 기 전학 육간지 두타사비 육서 소 전세 원장 역피 불언이라. 이미 두타사비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이따 전화할게요.
전주 박물관에서 참 재밌는 거 하나 봤어. 이렇게 병락비 있지, 병락비. 네. 그 이양백이 병락비 보고서 뭐 했다고 아무튼 그 병락비 첩이 거기 있더라고. 전선 뭐좀 괜찮더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병락비를 잘 못 봤거든. 근데 그 깨끗한 탁본이 좋은 탁본 꼭 전시돼 있어서 그거 하나 내가 전시해서 참 봤는데 참 좋고. 그리고 그 저수령 임서 그 난장서 그 글씨가 좀 크더라고. 우리는 맨날 조그마한 거만 이렇게 봤었잖아. 이게 첩으로 이렇게 돼 있는 그 두 개가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전주 박물관이요? 전주 박물관에서. 기회 나시면 또. 아니, 뭐 서해 특별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지금도 머릿속에 그러니까 좋은 탁본 좋은 거 보면은요 달라. 이렇게 사진 이런 거 보는 것하고 실물을 그런 거 보는 거하고 정말 달라. 그래서 좀 좋았어. 혼자 이게 두타삽이 나중에 아무리 찾아도 두타삽이는 없더라고. 원작은 저 미구냐. 미굴 글씨는 그 뭐 요교 질탕 뭐 굽혔다 뭐 아무튼 요교가 이게 참 날 굽혔다 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요 교도 요교가 참 어떻게 번역해야 되나? 그렇다고 요사스럽고 아니면 이게 뭐 하고 그러기에는 좀 그렇고 또 이런 뜻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좀 나쁘게 번역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쁜 뜻으로 번역하면 이게 안 맞아. 요사스럽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뒤에 말하고 안 맞는다. 그래서 이걸 찾아보니까 아무튼 이런 뜻이 있어. 그러면서 뭐 질탕하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모두 그 스스로 하나의 법도를 창조한 것이라고 일컫는데 그것은 온전히 그 육간지의 두타사비를 배웠음을 모른다. 이런 선생님 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기다 몰랐다 이렇게 썼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걸 부지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해석하려고 하면 원래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렇게 쓰니까 문장이 어렵다는 거야. 한문에 이렇게 뜻이 맞는데, 그러니까 A 불려 B, A는 B만 갖지 못하다 이렇게 쓰는 거가 이해가 빠르지. A는 B만 뭐 아무튼 뭐 갖지 뭐 이상하게 이렇게 쓰면은 무슨 말인지야. 그러니까 이게 몰랐다 이렇게 쓰는 거가 이해가 빠르고 문장이 간단하면서 좋지. 이게 알지 못하는데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렇게 나오니까 문장이 그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이거가 좀 구분이 돼 있어야지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어려워. 무유가 하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없을 무자 뒤에 유자가 나오고 뭐가 있음이 없다야, 그치? 그럼 있음이 없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야? 결국은 없다는 뜻이야. 그런 문장 많아. 뭐 비불. 그러니까 그런 이중부정이니까 이중부정하고 뭐 그런 거하고 좀 달라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되게 뭐 그런 거는 무유 이렇게 봤었을 때 유하고 뭐가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A가 있지 않다 이렇게 없다 이렇게 하는데 유를 생략하면 되는 거야. A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야. 부정문이야. 등등. 그래서 이런 것도 하나 알아두라는 얘기지. 꼭 그냥 그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이렇게 쓸 때도 좀 뜻이 분명해질 수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더라. 그러면서 일왕생은 좀 단순하고 말해서 이런 어떤
좋은 사람이잖아. 좋은 사람이어서 그러니까 말을 넘어 이렇게 그 번역할 때 뜻을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말을 거기 있는 대로 너무 이렇게 꼬는 것이 별로 자기도 보기가 어렵다는 거야. 이렇게 뜻은 맞지만 읽을 때 와닿지가 않는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야, 아니고 뭐 이러는 거를 잘.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장미꽃 보고 아름답다고서 얘기 안 하는 사람이거든.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 나는 그래. 나는 그렇게 못해. 아름답지만 뭐 가시가 있다는 둥 아니요 무슨 찐득이가 많다는 둥 뭐 그거 어쩌라고. 그래서 결론이 뭐냐고. 아까 아름다운 거잖아. 그래? 갑자기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 그러니까 문장도 좀 그렇게 하고 나면 조금 이렇게 설득력이 있고 이렇게 좋지. 너무 그렇게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청학자들이 그래서 좀 어렵지 않냐 그런 얘기를 좀 조심스럽게 하더라고. 또 조심스럽게 하는 거는 내가 과감히 받아들여. 많이 생각해가지고 얘기했을 거니까. 몰랐다. 지금 배웠음을 몰랐다. 알지 못한다. 어떤 뉘앙스가 차이가 있을까? 선생님 뜻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참고 어떤 때는 좀 문장이 길어질 때 그럴 때는 좀 잘라서 몰랐다 이렇게 짧은 거 같은 경우는 뭐 알지 모른다 뭐 이렇게 써도 되겠지만 좀 길어지고 할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육간지 글씨는 세상에 전해지는 것이 적고 적은데 미불 또한 비밀리 말하지 않았을 뿐이다. 이 말은 참 많이 나오더라고. 그 미불이 보면은 그런 일을 참 많이 했어. 미불이 아주 그런 거 해서 컬렉션을 돼가거든. 그리고 또 뒤에 장난도 많이 쳤어. 그 누구하고 같이 옛날 걸 같이 해서 지가 그걸 임모를 하는 거야. 몰래 숨기고 임모를 하고 그것을 세상에 해놓고서 근데 걷다가 이제 인장을 새로 파가지고 걷다가 찍고 해서 그래서 나온 가짜들도 많고 그리고 진짜는 자기가 갖고 어디에다가 주로 그런 걸 많이 해놨어. 그 청대에다가 서로 하는 거야. 그런 게 청나라 사람들이 많이 밝혀놨더라고. 재주가 있긴 있어. 그 왕원지 중치 쪽도 그 미불이 그 임모본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많아. 그래서 미불이 눈이 높은 거지. 모르면 안 돼. 그래서 그런 걸 여러 가지 봤었을 때 나는 미불을 좋아할 수가 없어. 정의롭지 못해. 동파 나오네. 동파서 세의 기학서호 기실 추로 왕승거 우자비 안상선포 후인수 부지 기 입수 소자 개학고의 선변자야라. 동파 소식이지. 세상에서는 그 서울을 배웠다고 일컬으나. 그러니까 서우가 그 당시 참 대단했던 것 같아. 내가 보면은 그 아버지도 서교주도 있고 또 그 아들 서삭도 있거든. 서숙. 그래가지고 그 3대가 그러는데 그 사람이 좀 속설하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그런데 그거가 이해할 거가 내가 이렇게 쭉 안진경도 좀 거기 하는데 그 하다 보니까 그런 거가 있더라고. 무슨 말이냐면은 당 현종이 그때 현종이잖아. 현종이 그 비대한 거를 좋아해요. 예설을 잘 쓰고. 그러니까 거기에 영향이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야. 그 시대적인 영향으로서. 그래서 그 해서가 서호 안진경에 바로 그러한 것에서도 나왔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양순 저기하고는 다르게, 그치? 그 시대 저기도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 황제 그거가
그리고 황제는 그때 아주 현종은 잘 쓴 서예가잖아, 그죠? 예서 저기에 예서 잘 썼어. 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 또 자비 상사 상사 안상사 그 법. 안상상. 안진경이 형이 이름 그 벼슬이 상상. 그러니까 이거가 이게 참 어려워 이게. 그 안고경은 상상군 태수를 지냈었거든. 안고경 아들이 계명이야. 안계명 제주고. 그런데 그러면 이 사람이 그 안고경이어야 된다고 안상선이 저렇게 쓰면은. 근데 안상선 안고명은 글씨로 유명하지도 않고 작품도 없을 뿐더러 제질고 때문에 그 계명의 아버지라는 것 때문에 유명한 것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저거는 평언을 잘못 쓴 것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런 거가 주가 그렇지. 그러면 소동파 여기 가서 저 안진경 여기 가서 이렇게 연관이 지어야지 되는데 여기에 뜬금없이 안고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 그죠? 여 법에서 섞여서 나왔는데 후인은 마침내 그 입수가 그 소자 요거는 뭐뭐로부터 되는 거야. 뭐뭐로부터 그 입수한 것 이것을 몰랐던 것이다. 입수한 바를 몰랐다. 근데 모두 그 학고 옛 것을 배워가지고 선변자 잘 변화한 자이다. 저게 참 식구도 어렵다. 옛 것을 배워서 변화를 해야지만 좀 좋아. 그래서 임무하는 건 맞는데 목표를 변화를 줄 거를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만 베낄 것만 생각하니까 발전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머리가 안 되는 거야. 24까지만 하고 끝내자. 소에서까지. 24까지. 2개네? 그지? 그래도 오늘 특강이 마지막인데 그래도 하나 더 해. 소에서까지는 써보자고. 아, 소해난 소초유나 개이 법승 초이 신승 법가면 면강하 신비 절기 무행지 분음 초월 팔법지외 유행 구공지 중. 이거 정말 어려운데 어려운 거 유자. 예를 들어서 내가 또 확인을 했고 또 그 유교 전문가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 유교 전문가야. 그 경북대 교수. 그래서 유교에서 그 유자를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삼수변이라는 거 확인이 됐고 나도 또 해서 작품을 보니까 또 전부 다 삼수변을 썼어. 그러면서 그때 같이 논류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어. 많이 얘기를 나눴다. 저게 책받침하고 논류자가 삼수변이 우리는 그게 그래서 내가 인터넷 막 뒤져갔더니 그거에서 중국 어느 대학 한데 그 사람도 저 서예 전공인가 봐. 그 학자한테 그 사람이 유자에 대해서 쓴 거가 있어. 유자에 대해서 유자고 학생들이 그런 걸 물어보고 이게 왜 그러냐면 딴 계통은 좀 그게 심하지 않지만 서예에서는 삼수변이니 책받침이니 이렇게 쓰면은
오자 이런 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욱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이 규명을 잘 한다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쭉 이렇게 예를 들고 설명을 쭉 나온 게가 있더라고. 거기에서도 유교는 삼수변이고 뭐 아무튼 뭐는 뭐고 이렇게 그런 것을 딱딱 이렇게 해놓은 글을 내가 또 한번 읽어본 적이 있어 뭐 하다가. 그래서 아무튼 이거 나올 때마다 정말 어려워져. 자네 그렇지 않나? 예, 저도 아직 정의를 못 내리겠어요.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 유교 같은 경우는 이거 삼수변이다. 되게 좀 삼수변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삼수변을 더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옛날 문헌도 삼수변이 더 먼저 많고. 그날 같이 모임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거 책받침으로 쓴 거는 책받침으로 해줘야지 돼. 예.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데 성가셔. 어? 근데 벌써 그 정도 이렇게 따질 정도 되면 공부 많이 하는 거야. 그 정도 안 간 사람은 아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뭐. 뜻만 알으면 되지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좀 아직 공부가 덜 된 사람이고. 그래서 내가 갑순이가 어디에 속하냐고 안 물어봤어. 어? 자, 소에서는 어렵고 소초서는 더욱 어렵다. 개의 법승 모두 법도가 뛰어나고 해서는 법도가 뛰어나고 초서는 정신이 뛰어나야 된다. 야 이게 참 대단한 말 아니야? 그러니까 글씨 잘 쓰고 못 쓰고 하는 거가 아니라 그 어떤 뭐라 그럴까 그 특징 이것을 잘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악가 하면 성악가의 그 특징을 나타내야지 성악가가 트로트가 될 수가 없잖아, 그렇지? 요새 나와요. 지금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근데 트로트가 부를 때는 트로트 특징이 나와야 된다. 거기에 성악을 섞으면 더 고상해지는 것 뿐이라고. 예. 나온다는 거 누가 모르냐. 그러니까 요새 대세가 국악이 되게 대세라는 얘기라고. 같은 트로트에도 국악을 섞으면 사피가 나오잖아. 맞아요. 근데 그 김호중이는 그냥 성악으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게 들어도 듣기 뭐 고풍수 좋다 하는데 그래도.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목소리는 맑고 저렇게 하고 좋아하지만 그 트로트 맛이라는 게 없다. 그래서 처음에는 근데 그래도 성악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걔는 아마 뭐 여러 가지 좀 많이.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선생님 말씀에 입지적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말이 간단한 거지만 내가 보면 글씨 잘 쓰고 못 쓰는 거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해서는 법도 같은 것이 좀 뛰어나 보여야지 되고 초서는 정신이 좀 이렇게 나타나는 거가 좋다 그런 얘기라고. 그죠? 그러니까 잘 쓰고 못 쓰는 건 둘째 문제야. 주안점이 뭐가? 그러니까 트로트에 뭐가 이렇게 꺾기 아니면 뭐 긁는 거 뭐 이런 거가 있어야지 그게 특징이 나타나는 거지. 너무 맑고 이렇게 하고 나면 깨꼬리고 이런 거가 안 어울린다는 얘기지. 그치? 뭐 노래 잘하는 건 두 번째 문제고. 근데 국악은 해야지 조금 뭔가 이게 울림이 꺾인다. 진선이 나온다. 진선. 아 김영필 노래 잘하지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난 아까워. 그 사람 좀 계속해서 불렀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동백아가씨 부른 사람 제주도 있어. 몰라. 나도 안 봐 요즘. 일기만 봤어. 1회만 봤지. 나는 그 다음에는 지금. 이래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떨어졌거든. 근데 아무튼 남자인데 좀 이렇게 뭐 그렇게 좀 거고처럼 약간 뭐 산적처럼 생겼는데
동백아가씨를 그렇게 완전히 삽기를 불러가지고 또 남자에서 이미자고는 완전히 다른 판이야. 삽기가 그냥 아주 그냥 남성미가 물씬 나면서 노래도 잘했는데, 근데 이 여자는 떨어졌는데 걔가 다른 걸 또 한번 불러봤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야. 갑신도 봤나 그걸? 못 봤어요. 그러니까 난 이게 딱 하는 순간에 들어오는 예. 거예요. 아, 글씨는 저래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서체 아니면 뭐 할 때라도 뭐가 중심이 돋아나야지 부수적으로 뭐 어떤 피력 처리가 좀 잘했다 뭐 어떻게 예쁘다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딱 박혔어. 법 가면 강압이다. 이 법도라는 거를 억지로 막 그 힘써서 하고 나면은 억지로 합할 수가 있어. 근데 정신이라는 거는 절개 뛰어난 그 기량, 기회 이런 것이 그 아니면은 행직 땅에 향할 수가 없어. 땅을 걸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이 나타나려고 하면 아주 뛰어난 기량이 있어야지 되는 거지, 그죠? 기회가. 불능초월 8법. 그런데 그것은 전부 다 초월 8법, 영적 8법 바깥을 해서 초월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법도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서 행 구궁지 구궁의 그 가운데 거기 안에서 놀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신이 뛰어나더라도 법도 안에서 그것이 높은 기량이 있으면 초월한데 또 법도 안에서 참 말장난 같지만 충분히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아주 쉽게 말하면은 뭐라 그럴까 그 법도를 제대로 갖추잖아요. 법도를 제대로 갖추면은 무법이 되면은 법도가 안 쓰러진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 단계가 되면은 자꾸만 정신을 추구할 수 있어야지. 그 정신을 추구하려면 또 학양이 또 쌓여야지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공부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변화가 안 나타나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 사람은. 네, 맞아요. 근데 요즘은 너무 그냥 무법에서 무법으로 가는 게 너무 많아. 너무 그냥. 그럼 지금 지나가 요즘 얘기했었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해. 지금 자네가 볼 때 요즘이지만 역사가 쭉 지나가서 봤었을 때 요즘이 어느 때야. 이거는 순간이고 없어져.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사회에 나는 없다고 봐. 이 100년 이렇게 지나가고 저렇게 해서 역사를 봤었을 때 이건 아무 현상도 아니야. 오직 남았다면 그나마 광로봉이 거기서 이론을 보급했다. 그거만 남을 뿐이지 아무것도 뭐가 역사가 해놓은 게 난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 책 속에 우리 이름 들어가 있어요. 선생님이 후기에 이렇게 거기에 넣어주시면. 자, 저등선 음부경 참여 금지 이해법 행지 소위 청고절절 기후 무무무너 축경저 대처 신득 오근 신미 시이 노 창기 소처적 둔탁 돈탁 술화 횡단 무밀 역국 풍치 소원 서기 자비 저금이라 저수량 저등선을 그러니까 이거 참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다 외우지 않으면은 저등선이라고 쓸 이것도 뭐 모르면은 그냥 종이까지는 좀 그래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종이에 올라가지고 잘 썼다 뭐. 공부 안 쓰면 공부 안 했으면 나도 그러지 뭐. 읽어볼 생각도 안 하지 뭐. 어려워. 자, 저수량의 그 음부경은 급치장을 섞었다. 그래서 해법으로 해석필법으로다가 썼다. 그래서 마침내 청고의 그 절작을 이루었다. 근데 기후 무문원 그 뒤에 무문원 이런 걸 들리는 사람이 없다니까 이 사람만 그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칭찬이지, 그렇지? 저수량에 급치장을 요소를 넣은 거지. 그러니까 거칠고 뭐하고 잘 공부하고
그러니까 뭘 넣어야 돼. 고법에다가 축경절, 축운명은 축운명 대초, 심득, 우군, 심리, 왕이지, 왕이지의 그 정신과 도리, 심리, 심리도 참 아무튼 정신과 도리를 깊이 얻었어. 그래서 때때로 얻었으나 때때로 노창기, 천한 기운을 드러냈어. 축운명은 좀 까네. 그러니까 소처는 이제 지금 이런 거 대처, 소처, 대처서, 소처서. 지금 말로 하면 소처서는 금처서야. 대처서는 광처서고. 그 저번에 내가 설명을 해줬잖아요, 그죠? 소처서는 조금 흘린 거야. 조금 흘린 초서. 대처서는 많이 흘린 초서. 그러니까 광처서. 큰 초소, 작은 초소가 아니고.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 크기로. 큰 초소, 작은 초소. 그거 아니야. 그러니까 소초서는 멈추거나 그뭐 이렇게 또 질탕 하면서 순수하고 그 온화하다. 화도 온화인지 평화인지 화평인지 참 어려워. 그냥 온화, 평화로. 할 때마다 화자를 내가 찾아본다. 찾아야 돼. 그 맨날 똑같아. 거기에 써 있는 거는 사전이 변하지가 않잖아. 맨날 내가 보는 사전 똑같은데, 근데 내가 뭘 해서 느꼈을 때 찾을 때 보면은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찾는 거야. 행간 무밀. 행간에서 이 무밀도 무성하고 저 긴밀하다, 무성하다. 그 옛날에 어떻게 보니까 뭐 그런 거 나오던데 그 설명에. 초소, 작은 초소. 그러니까 무성한 거는 왜 숲이 무성한 거잖아. 숲이 무성하니까 무슨 이렇게 뭐가 획이 많고 뭐 복잡하고 뭐 이런 거가 이렇고 이거하고 또 이제 굳센 거하고 또 다르거든. 그래서 어떤 때는 굳세다가도 쓰는데 무성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기도 하고 아무튼 쉽지 않아. 그 난 뭐라고 그러냐? 그냥 무성하고 긴밀하고. 그 어떤 때는 내가 굳세다가도 쓸 때도 있어. 그래서 다시 풍치, 풍치 예쁨. 요 풍자를 또 이렇게 썼더라고 그냥 이렇게. 그것도 예쁜 예쁨이 소원도 참 소원, 소탈, 소세 이런 거가 어려워. 근데 말 것이면 여기서는 그렇게 되고 또 어떤 거는 소세 이런 것도 소탈도 되고 그 참 어려워. 다시 거기에 이르는데 거의 잠이 적어. 자태의 아름다움. 자자는 이제 겨루는 거지. 아름다움을 겨루는 거. 잠이하면은 서로 아름다움을 겨루는 걸 말해. 그러니까 거의 저수량하고 아름다움은 겨룰만 하다. 근데 여기서 뭐 저수량을 높게 보고 그 다음에 저 축운명을 조금 보는데 이 사람은 좀 철학기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리고 축운명이 조금 글씨가 조금 그런 면이 좀 있어. 요 명나라 때 사람들이 그 소에서 이런 거를 잘 썼어. 소쳐서 이런 거. 작은 글씨들은 명나라 때 다 잘 썼어. 내가 이 글씨를 다 비교해보고 그러니까. 선생님, 대초서는 왕희지의 정신과 도리를 깊이 얻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얻은 거지. 얻었는데 그게 천한 기운 때때로. 그게 얻었으나요? 그게 얻어서 천한 기운을 드러냈는지. 아니야, 그런 거는 얻었지만. 네, 그게 얻었지만이라든지 얻었으나라든지 이랬대. 그러니까 얻었지만. 얻어서 천한 기운을 드러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지. 네네. 이거 자네는 계속 공부하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사람을 얻어서 잘못됐다 이렇게 해석이 들릴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건 아니고 얻었지만 천한. 이 사람 자체가 추구력이 조금 모자르다는 거를 조금 은근히 까는 거지. 근데 끝에서는 또 이제 아이고 그래도 아름다우고 그 사람하고 결혼만 하고 앞에서 다 까놓고서 그렇게 하고 사랑기가 있다고 까놓고 그지? 돈 주고 약 주고 가야지. 근데 그만한 사람도 없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렇지만 예, 이런 감사합니다. 속기가 나오지만 맞습니다.